한국행정연구원 탁현우입니다. 한국의 예산 과정은 크게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심의 및 확정, 예산의 집행, 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권한 중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가, 심의 및 확정은 국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예산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2019년도 예산을 예로 들면 편성 그리고 심의 및 확정은 2018년에 이루어지고 집행은 2019년에 그리고 결산은 2020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재원의 규모와 배분 그리고 활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예산 과정 중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편성을 위해 매년 1월 31일까지 각 행정부처에서는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향후 5년 이상의 신규 및 계속 사업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연도별로 편성 및 집행되는 예산이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하여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대한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를 근거로 예산 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시 제출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담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하여 정부 전체의 필요 예산과 재원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예산 편성 지침, 예산 요구서로 이어지는 절차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이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취합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바탕으로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국가재정 운영계획은 각 부처의 중기재정 계획과 달리 국가 전체의 운영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부처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이며 여기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다음 해의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결된 정부의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은 국회에서 각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대통령은 경제 및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 예산안의 개요와 재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이후 개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는데 예비심사는 정부의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고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입니다.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정책질의, 부별심사 등을 거칩니다. 이후 예산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개수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국회의 심의를 거친 수정안, 수정된 내용이 없으면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국회에는 이러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를 두어 보다 심도 깊은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앞서 정부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각 부처의 수요가 담긴 예산 요구서를 바탕으로 전 부처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과 같이 국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통해 전 부처의 예산 배분을 고려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고려하지 못했던 혹은 고려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예산 분석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이라는 제도적 견제를 통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고 필요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이외에도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는 재정 성과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제도란 기존의 투입, 통제 중심의 예산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 위주로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재정성과 자율평가, 재정성과 심층평가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는 각 부처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를 중심으로 부처 전체 예산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점검하게 됩니다. 모든 부처는 부처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의 목표와 측정 방법을 명시한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과 함께 첨부서류로 국회에 함께 제출합니다. 정부의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성과를 고려하며 국회도 예산과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성과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결산이 이루어지는 3개년간 성과의 계획과 결과도 연계하여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 점검하여 환류하는 제도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씩 자율평가하던 방식에서 2016년부터 그동안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운영되던 각종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하여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의 성과를 계량 분석과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결과에서 나타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예산의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재정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재정 성과 목표 관리 제도를 통해 재정 사업의 성과 목표와 측정 지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지식과 책임성이 제고되고 투입 중심 관리에서 성과 중심 관리로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공무원들이 성과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성과와 예산의 연계로 책임성이 강화되고 사업부처와 기획재정부나 국회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상황에서 가장 많은 집행 관련 정보를 가진 실행부처의 자율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평가가 가능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체적 점검이 가능하여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집행, 모니터링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 효과성 파악이 가능하고 사업의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근거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정부를 구성할 때 5년 임기 동안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 저성장이 지속되는 뉴노멀 시대에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재정 소요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 재정의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 과정 전반에서 정부와 국회의 편성과 심의, 재정 성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